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스파탐이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로칼로리 음료나 무설탕 음료 등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조만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이 B군으로 지정을 할 거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지만 화학 구조 자체에 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무설탕 음료나 무설탕 캔디 그런 곳에서 인공 감미료, 설탕 대체제로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 이 아스파탐입니다. WHO 산하의 국제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스파탐의 일일 권고량을 정해 놓았는데 성인 기준으로 체중 1kg당 50mg의 이 아스파탐을 일일 권고량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마시는 제로콜라 한 캔에 350ml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아스파탐이 87m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60kg 정도 나가는 성인이 일일 권장량에 이 아스파탐을 복용을 하려면 제로콜라를 34캔 정도 마셔야 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일일 섭취 권장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식품이나 첨가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어떤 혼돈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스파탐은 정말로 발암물질인 걸까? 우리가 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칼로리 음료나 무설탕 캔디 등을 먹으면 암에 걸리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복용을 했을 때 암의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아스파탐이 지정된 이 B군 같은 경우는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의심이 되지만 아직은 연구 결과나 여러 가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장 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어떤 음료나 음식을 섭취했다고 해서 암의 발생률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이 아스파탐에 관련된 건강 이슈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아스파탐의 주 성분 중에 페닐알라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흔하지는 않지만 유전병 중에 페닐케톤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천적으로 페닐알라닌을 대사를 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식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아스파탐이 함유된 음식이 섭취되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스파탐이 포함된 여러 가지 음식물에는 이런 경고문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2016년경에 캘리포니아 발암물질 식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돼야 한다라고 권고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기로 한 이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지정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차원에서 또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인공감미료인 이 아스파탐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관련 업계나 아니면 이 음식을 복용하는 일반 시민분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또 일부 관련자들은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설탕의 섭취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아스파탐은 1981년도에 처음으로 FDA에 승인이 된 물질인데요. 처음에는 껌이나 시리얼처럼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탄산음료나 시럽 베이스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확대가 되면서 현재는 다방면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로 승인이 되었죠. 즉 아스파탐은 벌써 30년 이상 저희 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던 물질인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아스파탐은 저칼로리 열풍에 힘입어서요. 저칼로리 음식이나 다이어트 식품 등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커피나 홍차 등에서 설탕 대신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술, 뭐 막걸리나 청주, 특히 소주에 이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암 발생을 확정지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섭취에 있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고 암 발생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될 때까지 되도록이면 섭취량을 줄이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